자, 오늘 분석할 기업 헥토파이낸셜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후에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해주면서 지루하게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해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신고가 달성 이후에 조정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많은 기간 동안 횡보를 해준 종목이니만큼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재차 상승을 해줄지 투자자분들 고민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고민을 이 영상으로 해결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주식의 본질을 파헤치는 분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는지 알고 왜 소유하는지 알아라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핵심 요소 3가지. 재료, 수급, 전략.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다면 주식에서 수익 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우리의 헥토파이낸셜 탈탈 털어볼 거고요. 목표가부터 어떻게 수익이 낼 수 있는지까지 핵심 전략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으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재료 분석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 분석부터 가겠습니다. 재료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 기업이 뭐하는 회사인지 분석하는 건데요. 헥토파이낸셜이 어떤 기업이냐? 가상계좌, 현금결제, PG 모든 결제 수단을 보유한 종합 핀테크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상계좌와 간편 현금결제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렇기에 개인별로 가상계좌가 필요한 대표적인 국내 코인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헥토파이낸셜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금융업체 중에 유일하게 종합 외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협업을 할 때 헥토를 선택할 가장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대표적으로 알리, 테무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헥토파이낸셜은 대한민국 1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 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STO 토큰증권이라고 조각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동산을 통으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부동산을 조각조각 내어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벌써 헥토파이낸셜은 정부와 함께 조각투자 플랫폼 가상계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납입의 핵심 인프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스테이블 코인 CBDC 발행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최근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시죠. 신영성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내비치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헥토파이낸셜의 성장은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서클의 CEO가 방한을 했을 때에도 헥토파이낸셜과 5차 회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결제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인프라를 쥐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재료 살펴봤고 그 다음 바로 수급 파트에서 이어서 설명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돈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 수급을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데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개인과 외인 기관 수급 확인하는 거, 거래량 확인하고 거래 대금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 외인 기관의 동향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실상 이게 주가의 상승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최근 잘 올랐던 종목의 매매 동향을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요. 대한강통신이고요. 최근에 오를 때 외인 빼고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외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외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가지고 상승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수급은 어떤 걸 보셔야 되냐? 거래 대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한 편의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사탕이 하루에 1,000개가 팔렸고 만원짜리 도시락 200개가 팔렸는데 당연히 거래량 기준으로 보자면 사탕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하지만 편의점 매출은 이 도시락이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종목 찾아보겠다고 거래량 상위 종목을 많이들 검색하실 건데 여기엔 허점이 많다는 거죠. 진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을 찾고 싶을 때는 바로 이 거래 대금을 확인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찍혀야 많이 들어왔느냐, 시장의 주도주냐 기준이 궁금하실 건데
딱 잘라 말씀드리면 1,000억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왜 1,000억이냐? 자, 우리 주식시장에는 2,5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고요.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0개 정도 나옵니다. 이 100개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제외하면 또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자, 2,500개 중 100개 충분히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겠다, 평가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또 예시를 보여드리면 최근 저희 시장 주도주 타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아까 보셨던 대우건설 종목이고요. 원전 재료와 재건 재료가 같이 있는 아주 강한 종목이었죠. 지금 보시면 충분히 오른 상황에서도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고 횡보 마지막 자락에 진입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오면서 63% 가까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대형광통신 보시면 최근 광통신 업종이 굉장히 핫한 재료였죠. 이 종목도 충분히 상승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꾸준히 유입됐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꽤나 크게 130%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알루미늄 종목도 보시면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에게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요. 이후 조정 구간에서 진입 그리고 추가 상승 나오면서 73%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성 ENG 종목 보시면 태양광 재료를 가지고 있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하는 도중에 계속적인 거래 대금 유입이 됐었고 고점을 뚫을 때도 거래 대금이 갱신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 조정 나올 때 진입해서 추가 상승 수익 나왔습니다. 88%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수익이 잘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료가 있고 이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은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잘못된 타이밍에 고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만 선정해서 매매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헥토파이낸셜 거래 대금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작년 6월부터 거래 대금은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횡보를 꾸준히 해주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든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그 이후에 올해 초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앞선 고점을 뚫어낼 때 더 큰 거래 대금으로 뚫었다는 것 굉장히 유의미한 신호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거래 대금이 나왔던 종목들은 한 번에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면 자, 우리 헥토파이낸셜의 재료와 수급 다 확인해봤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볼 건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주식 전략의 핵심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건데 지금 흔히들 유튜브에서 하는 분석들이 거의 다 이 차트 기반으로 한 단기 분석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투자가 아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지지 구간 단기 저항 구간은 명확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석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5%, 10% 이런 단기 수익만 가져간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주식 투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주식의 본질을 파헤치는 분석을 할 거다 말씀드렸었죠. 자, 주식의 본질 결국 수익입니다. 이 수익의 핵심은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말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싸다는 기준은 뭐고 비싸다는 기준은 뭘까요? 아마 이 질문에 답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때까지 그 기준이 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과연 그 가치를 어떻게 제대로 매길 수 있느냐, 이것이 곧 주식의 핵심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가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주식할 때 사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파는 게 어렵죠.
왜 파는 게 어려울까요?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있어도 그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증권사 목표 주가입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기업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회사이고 증권사 리포트를 제출할 때 딱 12개월 앞만 보고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미래 가치가 빠진 목표가라는 거죠. 자, 작년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예시로 보면 자, 현대차증권에서 2025년 2월 달에 발행한 삼성전자 리포트고요. 목표가가 7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IM증권사에서 발행한 리포트는 목표가가 68,000원으로 선정했었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발행된 3월 12일자 리포트고요. 목표가가 29만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IM증권이고요. SK하이닉스 목표주가 20만원을 선정했었네요. 자, 지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격을 보았을 때 과연 증권사 목표 주가를 참고했다면 과연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증권사 리포트에 빠진 미래 데이터까지 끌고 와서 역산을 해보면 어떻게 목표가가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초에 저희 회사가 발행한 삼성전자 리포트고요. 목표가 18만원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리포트를 발행했고요. 목표가 1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면 저희 또한 완벽하게 목표가를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만 있다면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도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사야 할 때인지 팔아야 할 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사놓고만 가만히 있으면 평탄하게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는 길은 결코 직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야 하고 오랜 시간을 그 고통을 참으며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저희 주식 인사이트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재료와 수급이 탄탄한 시장 주도주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이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약속드린 선물 말씀드릴 건데요. 시중에서 200만원, 300만원 하는 상품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분석한 헥토파이낸셜 목표가 그리고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시장 주도주 타점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했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셔서 키워드란에 목표가 입력해 주시고요. 문자 받으실 전화번호 입력 후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오늘 헥토파이낸셜 분석해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 꾸준히 수익 내가시면서 천천히 배우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주식 인사이트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